예,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,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개최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담당 헌법재판관님께서도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여권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느냐?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.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일단 탄핵을 발의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.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에 탄핵될 수 있다, 이런 또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검사들을 포함해서 정보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니까 굉장히 큰 정부 압박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 헌법재판관님 한 분께서 헌법재판관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를 표시한 바도 있고요. 저희로서도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해서 추가 임명이 되지 않으면은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상당 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님이나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국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한 후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더 밝히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? 저희는 그 임기 만료가 지금 되면은 항상 그 임명 주체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해왔고요. 그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. 그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또 사건 적체, 사건 처리 지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.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 주심 재판관 지정하실 때 법원과 마찬가지로 전자배당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 전자추첨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. 예. 근데 이게 과연 공정성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신속한 사건 처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헌법재판관 9분이 계시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고 또 과거에 본인이 담당하셨던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사안의 쟁점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전자배당으로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유사한 쟁점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주심 재판관이 계시면 그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다시 관련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 규칙 내용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고려해서 배당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.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관련해서 지금 연간 2,800건 접수 사건 중에서 약 10%에 해당하는 240건 정도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당부에 관한 사건이죠. 예. 그리고 형사관계에 관한 심판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6대 주요 분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예, 예.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기존에 검찰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늘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신 상태죠. 예. 그러면 그 10%의 그 형사사건을 가지고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검찰 출신 재판관이 임명돼서 그분에게 그 사건을 좀 주심으로 배당을 하면 훨씬 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주체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 등에 대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